2.3절 데이터 타입 앤 타입 캐스팅 파트 2가 되겠고요.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컴플렉스한 데이터 타입, 오브젝트하고 어레이에 대한 개념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앞에 2.2절의 데이터 타입 앤 타입 캐스팅에 대한 것은 프리미티브, 어떻게 보면 가장 심플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컴포지트한 것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활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데이터 타입을 정의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오브젝트하고 어레이에 대한 걸 이제 설명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 베리어블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2.2절에서 다뤘습니다. 프로퍼티하고 메소드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베리어블에 대한 프로퍼티하고 메소드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레이에 대한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레이를 우리가 많이 쓰게 됩니다. 어레이를 가지고 나서 데이터 관리할 때 많이 쓰는데 오브젝트도 이제 여기 많이 쓰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때 그 어레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팝, 시프트, 리버스, 슬라이스, 컴비네이션 하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2.3절이 되겠고요. 같이 마찬가지로 2.4절에 이제 코멘트 처리하는 것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렉스 데이터 타입, 오브젝트 앤 어레이. 오브젝트에 대한 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이 자바스크립트의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는 용어도 쓰고요. 자바스크립트의 여러 가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건 레코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레코드. 이 레코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써야 되는데 이게 보게 되면 네임드 필드에 대한 컬렉션이에요. 레코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네임드 필드를 여러 개 모아놓은 것이 레코드이고요. 그거는 어떤 키값, 네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밸류가 있어요. 키하고 밸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에 보면은 여기 보면 NR이라고 하는 것이 키이고요. 네임이고요. 600이라고 하는 값이 거기에 밸류예요. 스트링 str이라고 하는 것이 베리어블 키값 네임이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거기 밸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의 레코드를 쭉 모아놓은 것이 이렇게 오브젝트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에 보게 되면 이거를 프로퍼티라고 부릅니다. 프로퍼티. 코드라고 하는 것은 multiple value, different type, one place. 그래서 하나의 위치에 different type하고 multiple한 value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브래킷, 리터럴, 컬리 브래킷, 리터럴을 사용해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아주 만드는 건 쉬워요. 여기서 아주 이렇게 만듭니다. test obj라고 하는 변수를 써가지고 내가 오브젝트 베리어블 하나 선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오브젝트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거의 타입어블을 딱 출력해보면 오브젝트라고 딱 나옵니다. 그 값을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집어넣느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에 nr이라고 하는 네임의 키 값에 네임의 600이라는 걸 더블 콜론 그냥 콜론이죠. 콜론 하나 갖고 나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콤마로 하나의 레코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str이라고 하는 키에 텍스트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고 하나의 또 레코드를 만듭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 그냥 테스트로 하나 만든 거예요. 여기 하나에 만든 것이고요. 그 값을 요 페어를 집어넣은 건 여기 값 형태로 집어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를 만약에 내가 키 페어 값을 집어넣는데 여기 프로퍼티 요 이제 프로퍼티스와 separate by the 콤마 요거 이제 프로퍼티가 되고요. 요 레코드 하나에 콤마로 해서 구분하고요. specific property라고 하는 것은 도트 노테이션으로 얘를 인용이랄까요? 걔를 이제
액세스할 수 있어요. 그래서 dot notation이라는 게 이거예요. test obj.nr, test obj.nr, test obj.nr이라고 하는 것을 딱 지정을 하게 되면 요 오브젝트의 그 필드의 값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test obj.str 에서 그 값을 출력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이게 처음 여러분 나오는 그런 컨셉인데, 하나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 레코드 혹은 프로퍼티를 각각 만들 수가 있고요. 여러 개 만들 때 보게 되면 콜론으로 구분을 하고, 하나에는 항상 키하고 밸류 페어로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키, 페어, 밸류로 할 때 보면 그 사이에 대한 구분자를 콜론으로, 콤마죠, 콤마. 콜론, 콤마. 콤마가 아니라 콜론이죠, 콜론. 콜론. 콜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언급하고 싶을 때, 혹은 그 값을 바꾸거나, 나중에 바꾸면 이 값을 해놓고 나서 이 값을 바꾸면 돼요. 근데 그 값을 나중에 언급하고 싶을 때는 도트 노테이션 해가지고 테스트 obt.nr 해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요 키에 해당하는 밸류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오브젝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쓰이느냐. 그냥 컨셉은 그런데 어떻게 잘 쓰이느냐를 보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게 되면 이게 두 사람에 대한 데이터 레코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name, surname, age, email 이렇게 돼 있습니다. 4개의 필드가 있어요. 4개의 필드로 두 사람을 지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칼빈 하트 66 이메일, 매튜 피암 핀토 21 뭐 이렇게 이메일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이렇게 해서 쭉 하느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브젝트를 정의해 놓으면 좋겠다는 거죠. 유저 1의 오브젝트 name, surname, age, email, 유저 2의 이렇게 오브젝트 유저 1하고 유저 2의 오브젝트를 이렇게 적어 놓으면 상당히 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오브젝트의 프로퍼티는 도트하고 키네임을 가지고 나서 만들어주고요. 이 값을 우리가 바꿀 수도 있고 더 새로운 값을 집어넣을 수 있고 없는 걸 새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게 오브젝트의 큰 힘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는 출력하는 것만 보겠습니다. 유저1 네임, 유저2 네임을 각각 출력하거나 유저1 에이지가 지금 66인데 잘못됐네. 67로 바꿔야지. 67로 바꿔서 이렇게 user1.age 하면 67로 바뀐다든가. 그러고 난 다음에 유저 투폰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전화번호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유저 투폰 해가지고 새로 키를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키 네임을 정해서 그 값을 집어넣어주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유저 2에 대한 걸 만들고요. 근데 해놓으니까 잘못됐네. 이거 지워버리면 돼요. 딜리트 유저 투폰 해가지고 여기 보면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럼 유저 투폰이라는 것은 다시 이제 디파인해서 지워지는 걸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오브젝트 안에 키 네임을 여러 개 써놓게 되면 상당히 편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요거에 대한 걸 만들어 놓고 내가 추가로 임의대로 여기 보면 폰 넘버에 대한 걸 새로 추가해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쓰는 것이 바로 오브젝트입니다. 어레이 볼까요? 어레이는 오브젝트랑 비슷한 형태로서 데이터 컬렉션 하는데 스토어 어레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여기는 어레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있다는 오더가 있고 그 넘버 포지셔닝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오브젝트에 대한 걸 조금 인덱싱하고 그 포지셔닝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할 수가 있는 게 어레이예요. 일단은 어레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에 대한 어레이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선언하는 방법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days라고 하는 거에 어레이로 스트링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에 대한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썬데이서부터 세러데이 때까지 3개의 약자로 해서 스트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스 0, 1, 2, 3, 4, 5. 여기가 데이스 5니까 프라이데이, 2니까는 여기 튜스데이. 이게 이제 출력이 되고요.
만약에 데이스 제로라고 하는 걸 선이나 썬데이로 바꾸고 싶다 하고 하면 데이스 제로에 대한 것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걸 출력하면 썬데이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다음에 만약에 empty array를 해그 만들면 empty해서 하나 쓸 예정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직 undefined로 출력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undefined 돼 있는 데에서 내가 제로에는 도구를 집어넣고 이 두 번째 어레이에는 캣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1은 없어졌죠. 지금 0번째, 1번, 첫 번째, 두 번째에서 0번째하고 두 번째를 했는데 첫 번째는 아직 저장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undefined로 출력이 나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어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레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냥 밸류만 저장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키 값이 없어요. associated name. 그러니까 이 키 값이 없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넘버가 순차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어레이. 그러니까 아까 오브젝트에 대한 거는 키 밸류 값을 갖고 있었다면 여기는 키 값이 없이 밸류만 가지고 순서적으로 넘버링 포지션으로 해서 제로서부터 시작해서 쭉 들어가 있는 것이 어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게 되면 어레이에는 같은 타입에 대한 것을 집어넣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으로 같은 타입에 대한 거를 집어넣는 것이 있는데 근데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어요. 디퍼런트 타입에 대한 것도 어레이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기에는 value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 7, 12.3 force에서 string, integer number, 그다음에 float number, real number, 그다음에 boolean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것도 가능해요.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각각에 대한 것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어레이 안에 어레이를 네스티드 어레이 형태로 멀티플하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할 때 서로 다른 same length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example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요렇게 하나의 어레이가 하나가 있고요. 요 안에 또 두 번째 어레이가 있어요. 첫 번째 어레이는 4개에 대한 것이 있고요. 두 번째 어레이는 3개의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네임스 제로로 언급하면 이게 네임스 제로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네임스 1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네임스 1이에요. 여기가 네임스 1이에요. 네임스 1. 그 다음에 네임스 제로에서 00, 01, 02, 03, 10, 11, 12가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이렇게 스퀘어 브래킷으로 해가지고 스퀘어 브래킷으로 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값이 이제 출력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let female names 해가지고 보게 되면 names 제로 번째 얘네들을 전체를 female name으로 해서 새로운 변수에다가 어레이를 다 옮겼어요. 그럼 물론 여기에 names에는 있고 이 female names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제로 번째로 옮겼기 때문에 인덱싱 하는 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2차열이 아니라 1차열 하나만 하면 되겠죠. female names 이게 female names는 요것만 있는 거예요. 요것만 이렇게 올리브, 엘마, 미아, 소피아만 0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올리비아 0번째, 미아 값이 이제 출력이 됩니다. 이게 어레이. 그래서 어레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나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많이 쓸 수가 여러 가지 해볼 수가 있는데 참 자유로워요. 타입이 서로 달라도 되고요. 네스티드 어레이 해가지고 멀티플하게 선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앞에 거 두 번째, 세 번째 것이 그 랭스가 또 달라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자유롭게 어레이를 선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랭귀지를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릭트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레이를 프로세싱을 하는데 뭐 전부 다 스트링이면 스트링 아니면 넘버면 넘버
그 다음에 타입이 같아야 되고 랭스도 서로 뭐 길이가 같아야 되고 뭐 그런 제한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자바는 그렇진 않다. 상당히 그런 면에서 좀 여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앞에서 썼던 오브젝트랑 같이 연관해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이 오브젝트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어레이를 쓰게 되면 상당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유저스에서 여기 이렇게 썼네요. 이렇게 하나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요게 콤마로 구분된 게 요거로 여기서 콤마가 구분되잖아요. 여기서 콤마가.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어레이고요. 이게 두 번째 어레이예요. 첫 번째 어레이의 오브젝트가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에 대한 어레이의 오브젝트가 이렇게 키값하고 밸류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여기 컨설트 로고 유저 0번째의 네임이니까 0번째 네임을 짝 찍으면 칼빈이 나오고요. 유저 1번째, 그러니까 0번째, 1번째, 1번째 에이지니까 요 에이지는 21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유저 0, 1이 있는데 하나 내가 더 추가하고 싶어요. 유저 0, 1, 2를 추가하고 싶어요. 유저 2를 이렇게 추가하면 돼요. 유저 2에 대해서 name, surname, age, email에서 여기에서 이걸 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저네임의 0, 1, 2에 네임을 출력하면 카빈, 매튜, 아이렌에 이런 값이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하고 그 어레이를 같이 조합을 해서 쓰게 되면은 상당히 좀 정리되어 있는 거를 해볼 수가 있고 여러분이 지금 이게 눈에 싹 들어오질 않고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지 이게 익숙하면은 상당히 데이터 핸들링 하는데 상당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타입 오브라는 거, 타입이 뭐가 있지? 라는 걸 봤을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타입, 이게 지금 전부 다, 폰트가 조금, 다른 걸로 바뀌어 있네요. 뭐 그냥 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자, 그래서 보면 타입 오브하고 인스턴스 오브, 간의 어레이로 쓰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어레이를 가지고 나서 하는데, 어레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타입이 없습니다. 타입은 그냥 오브젝트 하나예요. 그러니까 타입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얘기할 때 앞에서 뭐 string, 뭐 number, 뭐 boolean, 뭐 undefined 뭐 이런 거 쭉 했듯이 또 하나가 오브젝트가 있는 거지 어레이는 없어요. 그러면 오브젝트하고 어레이는 모두 다 오브젝트라는 타입 오브로 나와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타입 오브 오퍼레이터는 오브젝트에 대한 어레이하고 오브젝트를 구분하지 못해서 전부 다 이를 오브젝트로 낸다예요. Sun, Monday, Tuesday 이렇게 해서 이걸 어레이로 선언했을 때 이 타입 오브 베이스 하면 오브젝트로 나와요. 근데 이거를 구분하고 싶으면 이렇게 인스턴스 오브를 해보면 압니다. 여기 보면 이거죠. 타입 오브 데이스 하면 오브젝트 나왔고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썬데이 하면 스트링으로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걸 데이스라고 하는 게 인스턴스 오브 어레이니 true로 나오고요. 데이라고 하는 건 스트링이에요. 인스턴스 오브 어레이니 물어봤더니 false가 나와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에 대한 걸 하고 나서 그게 어레이 어브인지에 대한 걸 확인할 때는 true로 나오게 되면 이게 어레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레이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했었던 프로퍼티 메소드에 대한 것을 동일하게 여기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지금 앞에 2.2절에서 베리어블에 대해서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리어블 스트링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string.length라고 해가지고 프로퍼티를 하는 거, string.character 해가지고 여기 몇 번째에 대한 메소드, 슬라이스 0하고 네 번째 사이를 끄집어내라는 거, 0, 1, 2, 3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 0, 1, 2, 3을 끄집어내는 거죠. 0, 1, 2, 3, 0, 1, 2, 3 맞죠? 0, 1, 2, 3, 4까지인가? 그런 거. 어쨌든 뭐 항상 이게 바운더리가 늘 헷갈려요.
그 다음에 스트링 스프릿 하면은 여기에 스페이스로 돼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어레이로 끄집어내라는 거. 이런 걸로 해서 베리어블에 관련해 가지고 프로퍼티하고 메소드를 했는데 사실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있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얘기하면 어레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레이라고 하는 것은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이고요. 메소드하고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하는데 그 어레이를 합치거나 뭐 잘라내거나 소팅하거나 뭐 필터링하거나 할 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프로퍼티에 대한 랭스 한번 먼저 볼까요? 예, 보기에는 names라고 하는 어레이가 선언되어 있는데 names.length 그래서 몇 개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해서 4, 4개가 있다. 그렇고요. names 5를 하나 지정을 했어요. names 5를 지정했는데 지금 보면은 0, 1, 2, 3, 4가 없고 5에다가 아멜리아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랭스가 몇 개니? 그러니까 6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출력을 해보면 뭐냐면 중간에 undefined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요 undefined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덱스 오브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뭐 여기 있는 내용은 좀 읽어보시는데 이게 보게 되면 야, 내가 그 몇 번째에 있는 거니? 내가 이 지정한 내가 찾고자 하는 멤버가 이 어레이에 있는 멤버가 몇 번째니를 인덱스 오브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없어요. 없으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게 아까 올리버, 엠마, 메테오, 사무엘 해가지고 쭉 있는 겁니다. 근데 메테오에 대한 것을 인덱스 업으로 찍었어요. 그때만 얘가 0, 1, 2에서 2를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빅토라고 하는 건데 빅토는 없습니다. 빅토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푸시라고 하는 메소드는 뭐 하는 거냐면 기본 있는 거에다가 뒤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푸시 뭔가 집어넣는 거예요. 맨 뒤에다가 여기 보게 되면 네임스 푸시 아멜리아에서 기본에 사무엘까지 있었는데 여기 아멜리아를 맨 마지막 스택에다 쌓듯이 하는 거예요. 랭스는 3개 하나 둘셋 4개였는데 아멜리아를 추가해서 5개로 늘어나고요. 그 값을 출력하면 아멜리아가 뒤에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언시프트에 대한 거는 보면은 푸시 여기 조금 어, 입이 딸려 팝이 여기 있군요. 언시프트에 대한 것은 조금 비슷한데 이거는 이제 앞부분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언시프트는 똑같은데 아까는 푸시는 뒤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앞에다 집어넣고 하나씩 시프트 하는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은 아멜리아가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밀려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팝인데 팝에 대한 것은 맨 마지막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것이 팝입니다. 그리고 튕기쳐 나가는 건데 맨 뒷것이 튕기쳐 나가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맨 마지막 거를 튕기쳐내서 끄집어냈어요. 그때만은 숫자 하나 줄고요. 거기서 빠져나간 것은 맨 마지막에 빠져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의 네임스 팝하게 되면 그 값은 여기에 네임스로 하나 봐서 사무엘이 받고요. 요네 것은 3개만 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스는 이제 일정 부분에 있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원 아규먼트 하나만 있을 때, 값이 이렇게 하나만 있을 때가 있고요. 중간에 원 3개 있을 때고 마이너스 값을 가질 때가 있어요. 맨 처음에 하나만 가질 때에는 뒷부분 거기서부터 뒤에까지 자르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0, 1, 2, 3이잖아요. 슬라이스 2니까 여기서 잘라서 두 번째, 세 번째만 남겨놓고 가져가는 겁니다. 슬라이스 하게 되면 그러면 매튜하고 사무엘만 여기에서 N1으로 활성되는 거고요. 1, 3 슬라이스 값이 2개, 양수인 2개의 값이 이렇게 돼 있으면 1, 3이 돼 있으면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값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사이값, 첫 번째하고 여기서 마이너스 값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값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항상 이 경계가 늘 헷갈려요. 그래서 to argument
larger than 0 그때에는 first argument부터 second to the element specified as second argument까지 카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만약에 first가는 positive이고 두 번째 second가 negative일 때 뒤에서부터요. 요거예요. 0에서 마이너스 1. 그럼 0은 첫 번째서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마이너스 1이에요. 뒤에서. 맨 마지막 거에서 아래 거.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요 끄집어낸 건 올리버, 엠마, 매튜까지. 만약에 하나 마이너스 1이 되면 맨 마지막 거에 대한 거 가중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규먼트가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양수로 이렇게 하나, 두 개, 양수 있고 음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 슬라이스 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합치는 거예요. 컨캐티네이션이에요. 컨캐티네이션이니까 여기 네임스하고 아더스 네임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 4개, 2개씩 갖고 있는데 2개에 대해서 네임스 컨캐티네이트해서 이걸 합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존 거 앞에다가 뒤에 걸 합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리브, 엠마, 메토, 사무엘까지 있고 윌리엄, 제임이 있는데 요거에다가 요걸 뒤로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all names에 대한 것을 컨캐티네이션 하는 까지 메소드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기 그 컴플렉스 데이터 타입에 대한 거, 컴플렉스 데이터 타입하고 타입 캐스팅에 대한 건 오브젝트하고 어레이에 대한 것이고, 사실 오브젝트 어레이에 대한 건 기본 컨셉은 아주 심플해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많이 활용을 해봐야지 그 의미를 알게 되고, 쓰면 쓸수록 참 편하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코멘트 한번 볼까요? 코멘트는 싱글 라인, 멀티 라인 코멘트, 그 다음에 다큐멘테이션, 코드 토글링 할 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코멘트라고 하는 것은 코드를 임프로브 하는 것이에요. 뭐 리더블 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코멘트고, 변수 이름을 어떻게 쓰느냐, 함수 이름 어떻게 쓰느냐, 오브젝트 이름, 어레이 이름 어떻게 쓰느냐를 보고 나서 편리하긴 하겠지만 그걸 다시 또 설명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코멘트입니다. 싱글 라인 할 때는 보게 되면 이렇게 슬래시 2개를 주고 나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인터프리터가 해석을 하지 않고 이거 뭐 그냥 설명이구나라고 볼 수 있고, 멀티라인 할 때는 이렇게 슬래시 에스트리스크 하고 나서 에스트리스크 슬래시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큐멘트 형태로도 쓸 수 있고 여러 라인에 대해서 쓸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라인 중간에다가도 이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슬래시 2개 하는 건 라인 중간에 할 수는 없습니다. 라인 딱 하게 되면 그 뒤는 아예 해석을 안 하는데 여기는 중간에도. 근데 사실 이렇게 중간에다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코멘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리더빌리티 하는 것을 언더스탠드 할 수 있게 하게 됩니다. 이게 내가 짠 코드라도 상당히 지나고 나면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커머셜 프로젝트 같은 경우 여러 사람이 이 코드를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야 될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challenging few months가 지나고 난 다음에 someone else code can take challenge next level 뭔가 더 업그레이드 하거나 뭐 그런 내용 같아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proper informative name to variable. 그러니까 변수에서도 proper하고 informative한 것으로 이름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코드에 대한 것이 컴플렉스 할 때 베스트 네임이라는 거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코드가 너무 복잡하면. 그럴 때는 이런 다큐멘테이션 형태의 코멘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코멘트라는 것이 다큐멘트 코드하는 데 쓰이고, 그 다음에 펑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그 함수에 들어가는
파라미터가 어떤 것인 것을 설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uthor, licensing, history, change에 대한 것도 그 앞부분에다가 쓸 수 있고, 심지어는 그걸 다 해놓으면은 automatically documentation을, 이 코멘트로부터 documentation을 만들 친구도 있다. JSDoc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그러니까 나중에 documentation을 따로 만드는 것보다 이거 코멘트를 다 해놓으면 documentation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드 톡을 할 때, 내가 뭔가 할 때 서로 막 바꿀 때, 예를 들면 그리팅 텍스트라는 것을 여기 보면 뭐 그리팅 텍스트에 대한 것이 지금 하이, 헬로, 웰컴 중에 내가 선택적으로 뭐 할까, 이거 할까, 그렇게 할 때 톡을 해서 코드를 바꿀 때에도 아주 쉽게 있는 것이 코멘트다. 자, 모듈 2가 상당히 그 기본적인 내용이고, 내용이 정말 많은데, 저도 조금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아는 친구들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쉽게 쉽게. 근데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자세한 것 뿐이고, 절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 접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조금 꼼꼼하게 좀 따져보면서 보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뭐, 이거 여기서는 이렇게 약속을 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걸 다시 만나게 되면 다시 오셔가지고 다시 보는 게 필요하다. 아마 그렇게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듈 2에서 지금 하고 있는 베리어블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타입 컨버전, 코멘트, 뭐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그 어떤 랭귀지를 여러분이 다른 거 보더라도 보게 되니까 한마디 정도는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바라겠고, 이번 자바스크립트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정말 한번 차근차근하게 보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프로그램을 짜다가 늘 덤벙대면서 실수하는 친구들도 한번 하나 정도는 좀 꾸준하게 하나 정도는 내 것으로 소화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듈 2 베리어블에 대한 걸 알아봤고요. 이거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모듈 2 시험 잘 보시길